네, 이번 시간에는 게임 세계관 기획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정 기획서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캐릭터 기획, 캐릭터와 사물의 역할과 정의, 그 다음에 캐릭터와 사물의 외형 정의, 캐릭터 기획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세계관하고 캐릭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학습 목표는 스토리텔링 창작을 바탕으로 게임의 무대가 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시간적 배경에 따라서 관련된 역사서, 백과사전,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자연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한 필요 지식에서는 시간적 배경, 게임의 시간적, 시대적 배경을 말합니다. 어느 한 시대의 주요 사건을 축으로 구성하는 국가 또는 종족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 국가, 체제, 계급, 인종, 도덕, 종교, 역사, 경제, 문학, 미술, 음악, 건축, 양식, 체육, 놀이, 문화, 음식 등 음식 등에 대한 그 배경이 된다. 그 다음에 SF나 판타지 등의 가공된 시간적 배경이라면 그에 맞는 주요 국가의 역사나 사건 등이 함께 창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한 부분인데 시대적 배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SF나 판타지 등의 가공된 시간적 배경이라면 그에 맞는 주요 국가의 역사나 사건 등이 함께 창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공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공간의 의미는 게임에 드러나는 장소와 배경, 그 다음에 환경의 형상화된 분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은 캐릭터의 활동 무대가 되는데 그 활동 무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역사를 담고 있는 삶과 자연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국가, 도시, 그 다음에 건축 양식, 건물들의 내외부 양식, 마을, 주거 공간 등의 뭐 이런 자연 환경, 산, 숲, 강, 호수, 바다, 하늘, 기후, 바람 등 자연 지형 지물로 이루어집니다. 자,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면 가상의 공간을 지탱해주는 역사와 문화, 양식 등도 함께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이나 여러 게임들의 익숙하게 사용되는 공간적 배경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조사. 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적 배경에서 바로크 양식에서는 아니면 중세 시대에서는 고등 양식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건축도 그렇고 중세에서는 이제 어, 교황의 건세가 그 막강했잖아요. 왕의 건세보다 권위보다 교황의 건세가 막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 공간에 대해서 건축학적인 의미에서 그다음에 도시의 양식이라든지 인공 구조물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역사적 거중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 그 게임을 그려냅니다. 뭐 SF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그 파괴 형식의 파괴라든지 뭐 역사의 파괴가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역사를 바탕으로 만드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역사의 고증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료 조사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료 조사에서는 게임 스토리 내부의 시대적인 조건들이 결정이 되면 그 시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백과사전이나 역사서 등의 문헌 등을 참고해서
사진 촬영, 메모, 복사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합니다. 자, 현장 답사, 전문가의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가상의 시대라면 참고가 된 시대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실제 존재했던 시대가 아니라면 유사한 컨셉의 사파집이나 영상물 등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 정리입니다. 순서적 정리 방법은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합니다. 색인 카드를 이용한 정리가 있고 다양한 내용들을 테마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색상의 색인 카드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카드의 스토리의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둔다면 스토리의 연결고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수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는 거에서 자, 초기 기획서, 게임 시나리오가 재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수행 순서를 한번 보면은 게임의 시간적 배경을 설정을 하고 인터넷 검색, 백과사전, 역사서 등 문헌들을 통해서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자료 각 수준들을 확보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실제 존재했던 시간과 큰 차이가 있는 가상의 시간이라면 원화 작업자와 충분한 회의를 거쳐 게임 내에서 시간적 배경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컨셉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실제 게임 제작 시에는 게임의 흐름상 등장하는 장면에 대해서 아래 예시보다 더 상세한 내용과 이미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게임의 시나리오나 장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위주로 작성이 돼야 되죠. 자, 보시면 자, 이렇게 게임의 시간적 배경 설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실제 기획서는 플레이 흐름에 기초해서 모두 조사가 돼야 되는데 시간적 배경에서는 중세 말기에 백년 전쟁이 한창인 시기, 자, 역사에서는 샤를 7세 즉위가 됐고 오를레앙 포위전이 이루고 있고 정치적에서는 교권에 대한 약화, 자, 중세 시대 때 그 흑사병이 돌고 그다음에 그 어두운 배경과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 돌고 흑사병이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였죠. 치료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 흑사병이 걸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흑사병에 걸려서 이 사실은 이게 감염병은 숙주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몸에 숙주가 돼서 이게 옮기는 거라서 그 인간이 죽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기득권들인 교양들이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악화가 되고, 다시 왕권이 강화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중세 말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봉건 영주제의 붕괴가 이기가 되고 봉건 영주들의 체제 강화 노력에 대한 반발로 농민의 봉기가 발발이 된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 여러 사항들을 이제 게임의 컨텐츠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시의 발달이 된다. 왕 직할령에 대한 부분, 왕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 왕권이 강함. 성세 도시, 봉건 영주들의 거성 또는 군대에 주둔지, 상업도시, 간선도로나 항만 등의 자연적으로 생긴 상품에 대한 직결지. 자, 우리가 폼페이, 이탈리아 한번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폼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이 돼 있고 폼페이 이탈리아도 만입니다만 대한민국도 만으로 돼 있어요. 만. 그러니까 대륙에서 쭉 튀어나온 형태이죠. 여기서 이제 폼페이라는 이제 이 나폴리 위에 있는 해양 도시가 아프리카와 이쪽의 이 항만과 이 무역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던 것처럼 이 상업 도시들이 이제 발전이 됐다. 그다음에 궁정 중심의 시 문화가 발달이 됐고 권력 친화적인 작품이 다수가 이제 증당이 됐고, 자, 이 중세에는 고딕 양식입니다. 건축에서는 중세에는 고딕, 중고입니다. 중세는 고딕 양식의 건물이 유행했다. 경제 자료를 보면은 화폐가 발달됐고 영주를 위협할 경제력을 갖춘 상인이 등장했다. 직군별로 조합이 존재했고 과학 수준에서는 화약이 나왔고 총포의 등장, 원거리 향해술이 발달이 됐다.
자, 게임의 공간적 배경을 설정한 후에 인터넷 검색, 박물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자연 환경 및 주거 형태, 지형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상의 공간이라면 설정된 공간과 가장 유사한 자료들을 확보하거나 원화 작업자를 통해서 컨셉 이미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기획서 작성을 한번 보면은 이제 확보 정리된 자료들을 활용해서 게임이 만들어내는 가상 세계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 지식에서는 게임 세계관이 있는데 게임의 세계관은 스토리의 3요소 중 배경에 해당합니다. 인물, 배경, 사건 의 배경에 해당합니다. 자, 게임의 세계관은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이 되는데 자,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게임상의 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게임에 내포된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종족 등의 상호작용으로 파생되는 가치관의 설정입니다. 주로 캐릭터가 겪는 사건의 시발점이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역사가 중심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 중심적 세계관이 있는데 사회생활과 연관되는 전반적인 현상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자연 중심적 세계관이 있는데 자연적인 요소들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관입니다. 자, 세계관의 설정에서는 게임의 이야기를 창출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관은 캐릭터가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설정이 됩니다. 자, 세계관 및 세계관 설정 게임에서의 배경은 단순히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세계가 아니라 그래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세계를 말합니다. 게임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배경은 사건의 시작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작품의 중심이 되는 사상 내용이라고 한다면 세계관은 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천적, 정서적 측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세계를 파악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계관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세계관과도 통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관의 설정은 게임의 주제 설정처럼 게임 스토리 전체를 인도하는 큰 규칙으로 작용이 됩니다. 자, 게임 세계관 작성하는 거에서 재료는 이제 초기 기획서, 게임 시나리오가 되고 툴을 쓸 수 있고 수행 순서에서는 주인공 캐릭터가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설정을 하는 거죠. 주인공 캐릭터 개인의 서사, 내러티브를 설정을 합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공 캐릭터와 주변 인물이 처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선악의 대립, 동등한 가치관, 고정된 세계, 주인공의 행동에 따라서 변화하는 세계 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한 상세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공간적 배경에서는 스토리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의 제반 사항을 기입합니다. 자, 캐릭터들의 개인 활동 공간, 캐릭터들이 속한 그룹 및 단체 공간, 캐릭터들이 속한 사회 또는 부족 공간, 캐릭터들이 속한 국가 공간, 캐릭터들이 속한 대륙 공간, 캐릭터들을 둘러싼 우주 공간 등과 같은 공간 개념 속의 세계이다. 요거는 저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 배경, 세부 사항들을 그려볼 수 있고요. 시간적 배경입니다. 스토리에 내재된 시간의 제반 사항을 기입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 하루를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적 배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고대, 중세, 현대가 있고 아침, 낮, 저녁,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등과 같은 시간 개념 속에 세계가 존재한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관의 구성을 준비했을 때 어떤 학습 목표를 갖고 하는지 한번 보면은
스토리텔링 창작을 바탕으로 게임의 무대가 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성취 수준이 좋은지 확인할 수 있고, 게임의 시간적 배경에 따라서 관련된 역사서, 백과사전,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자, 우리는 이제 그냥 인터넷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죠. 잘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게임의 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자연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기획서 작성에서는 확보 정리된 자료들을 활용해서 게임이 만들어내는 가상세계의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에서는 뭐 이렇게 게임의 시간적 배경, 뭐 이렇게 자료조사, 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경에 대한 이해도, 정리의 이해도, 세계관의 이해도 이렇게 있어요. 자, 게임 캐릭터 기획하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와 사물의 역할의 정의인데, 자, 스토리텔링 창작에 따라서 캐릭터와 사물의 역할과 종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 역할 설정인데, 캐릭터는 게임 내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설정을 바탕으로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직업이나 배경 스토리 등에 의해서 게임 내에서 역할이나 기능으로 사용될 능력이 부여가 됩니다. 대체로 각각의 캐릭터가 대체가 쉽지 않은 독특한 기능을 부여받았으나 수집이 강조되는 게임들의 경우에는 주인공 캐릭터라 하더라도 스토리 진행의 역할 외에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존재이다. 자, 캐릭터의 종류에서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직접 조작해서 플레이하는 캐릭터입니다. 간혹 플레이어 캐릭터가 2명 이상일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메인 플레이어 캐릭터하고 서브 플레이어 캐릭터로 나누거나 해당 그룹이 하나의 캐릭터처럼 집단으로 동작합니다. 자, 스토리가 중시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캐릭터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게임 스토리에 의해서 행동을 통제받습니다. 스토리의 사건을 결정짓고 사건의 그 흐름에 따라서 방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중시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외형이나 배경, 성격, 배경 스토리 외에는 큰 제약이나 통제 없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플레이어 캐릭터의 행동은 대체로 게임 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이 되고 있어요. 아예 유저가 플레이어 캐릭터를 창조해서 진행하는 게임인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최소한의 설정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NPC 캐릭터입니다.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입니다. 자, 플레이어 캐릭터와 적대 여긴 몬스터 및 기타 캐릭터 그리고 플레이어 캐릭터와 우호적인 보조 캐릭터도 모두 NPC에 포함이 됩니다. 자,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이드 등도 포함이 되고 게임의 세계관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역할 설정인데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상에 나오는 다양한 사물들을 말합니다. 단순한 배경의 역할로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에서부터 캐릭터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주인공이 모험을 하는 경우에는 배경의 경우에는 스토리에 난간이 되는 함정 등은 게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오브젝트입니다. 게임의 세계관에 따라서 캐릭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관을 바탕으로 궤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획서, 게임 시나리오가 있고 자, 수행 순서에서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종류와 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캐릭터, NPC 캐릭터, 필드, 몬스터 캐릭터, 종족별, 성별, 연령별, 진영별, 역할별, 공격, 기술별이 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역할을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들의 등장 지역입니다. 특성, 관계, 이벤트 등이 있어요. 게임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의 종류와 수를 설정을 합니다. 주인공 캐릭터의 활동을 방해하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주인공 캐릭터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오브젝트, 게임에 배경이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의 역할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오브젝트들의 위치, 특성, 관계, 이벤트 등이 있습니다. 캐릭터와 사물의 외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 캐릭터의 외모는 캐릭터의 성별, 용모, 생김새, 피부색 등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게임 캐릭터의 성격에서는 캐릭터는
캐릭터의 일관된 행동과 사고방식인 성격에 의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성격의 요인에서는 선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인자에 의해서 결정된 성격이에요. 후천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성격입니다. 성격의 요소에서는 외면적인 성격 요소가 있고 용모, 스타일, 행위, 표정, 말투, 직업, 취미, 지위, 신분 등이 있고, 내면적인 성격 요소에서는 기질, 사상, 교양 등이 있습니다. 성격의 유형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데 외향성, 내향성이 있습니다. 인식 기능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감각형, 직관형이 있고, 판단 기능의 양식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사고형, 감정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의 양식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판단형, 인식형 등이 있습니다. 캐릭터의 설정에서는 PC, NPC, 몬스터, 적 캐릭터 등 각 캐릭터별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캐릭터 이름은 스토리상 캐릭터 이름이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플레이어가 직접 설정하는 게임도 있어요. 이와 별도로 게임 내에서 코드명으로 사용할 이름도 결정을 합니다. 성별, 나이, 종족, 직업 등의 캐릭터 배경 스토리가 있어요. 용모, 생김새 등의 외형도 있고 표정이나 말투를 결정하는 성격,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액션 상황의 행동 패턴을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의 특징과 성격에 드러나는 게 있어요. 동작 설명이 있는데 기본 자세, 기본 동작, 응용 동작별로 구분해서 설정을 합니다. 공격 기술, 방어 기술 및 특기가 있어요. 캐릭터의 사용 기술과 특기 등을 설정을 합니다. 검술, 마법 등이 있어요. 게임 내에서 기능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고려를 합니다. 캐릭터 간의 관계가 있는데 캐릭터별 상하관계, 경쟁관계 등의 상호간 연결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주요 협력관계나 갈등관계를 표시합니다. 캐릭터의 역할,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별 역할을 설정합니다. 캐릭터의 성장이 있어요. 성장 시스템과 관련해서 변화, 발전, 진화 등 성장에 대한 내용을 설정합니다. 성장에 따른 외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모의 컨셉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 캐릭터의 아이템인데 게임 내 세계관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오브젝트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각 캐릭터들이 고유하게 사용되는 무기구, 방어구, 장신구 등을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요거도 한번 쭉 보시고요. 게임 오브젝트 파악 요거 한번 호넷이라고 이렇게 외형, 공격 방식, 배경 스토리, 크기, 애니메이션, 기본 대기 상태, 이동, 공격 대기 상태, 공격, 마법 사전, 맞는 동작, 사망, 낙하, 착지 이렇게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캐릭터 설정의 A입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게임 오브젝트 파악입니다. 오브젝트란 게임 환경에 등장하거나 이미 공간을 차지하는 사물 또는 아이템 등을 말합니다.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캐릭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대부분 무생물로 구성이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의 유형입니다. 고정된 오브젝트, 영향을 받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 유형에서 고정된 오브젝트는 게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브젝트들입니다. 게임 내에서 영향을 가해도 어떤 변화도 없고 데미지를 입지도 않는 오브젝트로 사무실의 테이블이나 의자 또는 침실에 있는 침대, 액자, 변기, 싱크대 등을 말합니다. 하나의 레벨에는 이와 같은 가구 종류의 오브젝트 외에도 파편 조각이나 어지럽게 널려있는 다양한 물건 등 배경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오브젝트에서는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유동적인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데미지를 받는 오브젝트가 처음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게 되거나 정해진 이벤트에 의해서 형태가 변경이 된다. 게임에서 주어지는 영향에 따라서 다양한 상태값을 값습니다. 자, 상호작용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는데 영향을 받는 오브젝트보다 다양한 상호작용의 움직임이 있는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얘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 용도입니다. 여러 유형의 오브젝트들은 게임을 더욱 흥미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단 맵에 대한 탐험이
게임의 주된 요소인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게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편의 요소가 있는데 편의 요소는 이제 컨비니언스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한 높은 장소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나 무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울. 그다음에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는 기차 등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게임 플레이 과정을 쉽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즐 요소가 있어요. 퍼즐 요소는 밸브 형태의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손이 닿지 않는 스위치를 켜서 닫힌 문을 열거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방의 입구를 막음으로써 몰려드는 적들의 침입을 봉쇄하는 등 게임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를 맵 오브젝트로 숨겨둘 필요가 있다. 랜드마크가 있어요. 오브젝트 중에는 장엄한 조각성이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의 샘처럼 매우 독특한 형태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브젝트는 캐릭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게임 내 유일한 오브젝트를 너무 남발할 경우에는 게임의 용량에 영향을 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자, 뜻밖의 발견도 있을 수 있어요. 데미지를 입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보물이 숨겨진 방, 비밀 통로, 지름길, 은시처 등을 발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의 허용 적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적의 공격을 유발하거나 여러가지 계획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령 파괴될 시에는 커다란 소리를 내는 오브젝트를 파괴하면 소리 탐지 범위를 가진 NPC들 중에서 해당 소리를 감지한 몬스터들이 몰려오는 등의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서에 대한 변화입니다. 오브젝트 중에는 간단한 속임수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오브젝트들은 플레이어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호러 게임의 경우에는 캐릭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저를 놀라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사격 연습이 있어요. 주로 FPS 장르에서 사용되는데 충격을 받으면 이제 쓰러지거나 파손되는 오브젝트들을 활용해서 유저가 사격에 대한 조작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장면 연습이 있어요. 장면 꾸미기가 있어요. 장면 꾸미기는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오브젝트의 배치가 있어요. 최근에는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수의 오브젝트를 한 장면에 배치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브젝트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의 변화와 반복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 게임 장면을 연출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배치 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지형과 불가능한 지형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컨셉트를 잡는 게 유저 편의상 유려합니다. 하지만 자유도가 중시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지역을 캐릭터가 이동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부 설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게임에 등장하는 PC, NPC, 캐릭터, 적 캐릭터 등의 각 캐릭터들의 종류와 역할에 알맞게 설정이 됩니다. 자, 캐릭터의 이름을 설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캐릭터의 특징을 설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자, 외형적 특징, 내적 특징 설정한
캐릭터의 특징을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 또는 참고 이미지로 제시를 합니다. 자, 행동 패턴을 설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공격과 방어 또는 이동할 때 행동 패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림으로 움직이는 방향이나 모습을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 또는 참고 이미지로 제시가 됩니다. 동작, 설명을 설정하고 문서로 작성할 수 있어요. 기본 자세, 기본 동작, 응용 동작 등을 작성을 합니다. 참고가 되는 영상 자료가 있으면 첨부가 되는 겁니다. 공격 기술, 방어 기술 및 아이템을 설정하고 문서로 작성합니다. 장면별로 나타나는 사용 기술과 아이템 등을 작성을 합니다. 캐릭터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캐릭터별 상하 관계, 경쟁 관계 등의 상호 간의 연결 관계를 작성을 하고 동조자 및 적재자 등을 작성을 합니다. 강교도를 작성하기 위한 좋은 툴을 이용해서 되도록 한눈에 파악이 쉽도록 작성이 됩니다. 캐릭터의 역할을 설정을 하고 문서로 작성이 합니다.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별로 작성을 하고 시나리오 담당자와 면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캐릭터의 성장을 설정하고 문서로 작성을 합니다. 자, 성장이 가져오는 캐릭터 변화 내용을 작성을 하고 변화 내용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을 합니다. 변화 내용이 그래픽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을 하고 변화 내용이 다른 배경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을 합니다. 캐릭터의 무기 등을 설정을 하고 문서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무기구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방어구 내용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착용구, 장신구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사용 마법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게임 스토리텔링 기획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의 종류와 역할에 알맞게 특성을 설정합니다. 자, 유형별로 구별해서 작성을 합니다. 고정형, 변화형, 상호작용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목록에 각각의 용도를 명시를 하고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 기획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 기획서에 대한 부분을 작성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캐릭터와 사물의 외형을 정의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게임 캐릭터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캐릭터 기획하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기획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릭터와 사물을 게임 세계관에 조화롭게 기획할 수 있는 거죠. 게임 세계관 캐릭터가 있어요. 게임 세계관은 게임 세계관 기획서 우리가 본 거를 한번 확인하면 되고 세계관 내에서 캐릭터가 등장하는 시간대를 확정합니다. 자, 게임 내 내포된 역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종족 등의 조건에서 캐릭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정의합니다. 작성 대상인 캐릭터가 겪는 이야기의 시발점이나 배경이 되는 사건이 특징을 설정을 합니다. 작성 대상 캐릭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캐릭터들을 파악을 합니다. 시나리오 내에서 캐릭터가 겪게 되는 서사와 그에 따른 성격, 외형 변화들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이제 캐릭터나 사물의 역할 정의, 캐릭터와 사물의 특징을 설정을 하는 것을 참고합니다. 캐릭터와 밀접히 연결된 사물의 종류와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사물 자체에 설정된 서사와 세계관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고요. 사물이 캐릭터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자, 수행 순서로 보면은 캐릭터가 존재하는 세계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의 직업, 성별, 나이, 외모, 신체적 특징을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는지 설정을 하고요. 캐릭터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습관이나 취미 등을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의 개인의 서사를 설정을 하고요. 캐릭터가 행동하면서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와 캐릭터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요.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가 가진 장비나 아이템들을 설정을 합니다. 캐릭터의 사연이 담긴 물건이라면 사연 또한 기록을 해서 설정을 하고요. 자, 캐릭터가 게임에서 사용할 기술이나 고유 능력을 설정을 합니다. 초기 기획서에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 세부 수치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정을 합니다. 자, 위의 내용들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미지 자료나 스케치 등 기획서를 읽는 당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첨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 기획하는 부분에서 아까 못 봤던 부분도 같이 좀 더 보면은, 자, 이 부분이었죠. 동작 설정, 공격, 방어, 캐릭터 간의 관계, 캐릭터의 역할 설정, 캐릭터의 성장 설정을 하고, 캐릭터들의 무기, 게임 스토리 기획에서 게임 스토리텔링 기획에 등장하는 오브젝트들의 종류와 역할에 맞게 특성을 설정하는 것, 유형별로 고정형, 변화형, 상호작용형, 오브젝트 목록의 각각의 용도를 명시하는 것, 오브젝트 시너리를 바탕으로 용도와 역할, 게임 내에 구현되어야 되는 기능이 있다면 별도 목록, 오브젝트 자체에 보상이 있다면 보상의 종류의 값,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것, 고정형의 경우에는 맵 제작 시에 게임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원거리, 근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LOD, 레벨 오브 디테일 등 개발에 사용될 기술을 고려해서 배치합니다. 맵 제작할 때 배치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배치 툴을 사용할 수 있고, 콘셉트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위치만 결정이 된다. 기획서 작성, 캐릭터에 대한 게임 세계관, 캐릭터, 이제 사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과 캐릭터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계관의 여러 가지 공간적, 시간적 부분을 세팅을 한 다음에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캐릭터의 다양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9가지가 있죠. 캐릭터에 대해서만. 캐릭터에 대한, 캐릭터는 뭐 PC가 됐던, 플레이어 캐릭터가 됐던, 넌 플레이어 캐릭터가 됐던, 몬스터가 됐던, 에너미 캐릭터가 됐던, 이 다양한 종류와 역할이 있어요. 이 역할과 종류가 1번부터 9가지의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형식이 무조건 형식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형식이 있을 때 편하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는 것, 이 형식에 맞게끔 육하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이런 틀에 맞춰서 우리가 이 스트럭처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때로는 엄청나게 쉽습니다.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 구조에 맞도록 그냥 대량의 무언가를 할 때 이 구조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아웃풋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관에 대한 설정,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봤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간적, 시간적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의 표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있다. 자, 캐릭터에 대한 부분에서도 캐릭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 작성할 수 있는, 대략적인 작성할 수 있는 이 우리 작성 양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캐릭터 이름, 특징, 패턴, 동작 설정, 그 다음에 공격 기술, 방어 기술, 아이템, 그다음 캐릭터에 붙어 있는 펫도 있어요. PET, 펫이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분신 같은 역할로 하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작성을 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캐릭터와 적 캐릭터, PC, 플레이어 캐릭터, 몬스터, 적 캐릭터, NPC, 그런 다양한 캐릭터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관 작성, 세계관 기획서 작성, 캐릭터 기획서 작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